네, 안녕하세요. 그, 혹시 여러분들 음악회 가보셨습니까? 뭐 가보셨겠죠, 그죠? 저희 집은 다행히 예술의 전당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가지고, 어,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클래식 공연을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가끔 가는 편입니다만은, 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곡이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수고했다라고 박수를 막 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클래식에 그다지 조예가 깊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놈의 클래식이 지금 이게 끝났는지, 그죠? 아니면 조금 더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잘 몰라요. 눈치 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끝난가 보다 라고 박수를 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예를 들어 소나타 같은 경우에, 협주곡 같은 경우에 1악장, 2악장, 3악장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1악장과 2악장 사이에 예전에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 박수를 막 쳤죠. 근데 요즘은 이제 나름대로의 매너라 그래가지고 악장이 끝난 다음에는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2악장 연주하고, 그리고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3악장 연주하고,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제 3악장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놈의 악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리고 곡이 완전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가만 보고 있으면요. 가만 거기서 보고 있으면은 곡이 끝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거의 다 끝나가는 무렵에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안다 박수라. 속칭해서 제가 뭐 쓰려고 그러니까 글자가 생기네. 안다 박수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나 안다, 이거 곡 끝날 줄 안다. 그래서 남들이 박수 치기 전에 나 이 곡 아는데 곧 끝났어 라고 사람들이 박수 치기 전에 먼저 박수 치는 거, 이걸 우리가 안다 박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안다 박수를 치는 사람은 나름대로 나 클래식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어 라는 것을, 자신의 식견을 자랑하는 것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눈살 찌푸리는 일이에요. 저는 언제 끝날지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클래식에 빠져서 그 여운을 좀 더 즐기고 싶은데, 그죠? 즐기고 싶은데 이렇게 즐기지도 않게 중간에 끝나기도 전에 먼저 박수를 팍 쳐버리면은 마지막에 여운을 즐기지 못하잖아요.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첼로 곡을 하나 틀었는데, 첼로 곡이 끝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잠시 뜸을 들인 것은 뭡니까? 여운에 좀 빠져보시라. 그죠? 그러니까 안다 박수 이런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하고 빨리 당장 시장 이야기 하라 그러네요. 그죠? 국현식께서 삼각형으로 진행된다면 어찌 되는 건지요? 바로 들어갈까요? 일단 뭐 시장 제가 삼각형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설명하겠는데, 어제 우리 미국 시장만 봐서는, 그죠? 뭐 미국 시장만 봐서 미국 시장도 올랐잖아요. 올랐으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 아침에 상당히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아침에 잠시 좀 오르더니 뭐 오후 들어서 오히려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뭐지? 아침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잊어먹었잖아. 뉴욕장 때문에 아침에 플러스 될 길이었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전형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전강후약. 그죠? 전강후약이 되고 말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전강후약이 나왔는데 결국은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어떻다고요? 취약하다. 그죠? 취약하다. 매수가 취약한 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어제 설명했죠. 거래량을 보니까, 그죠? 거래대금을 보니까 이놈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도대체 늘지 않더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라는 게 사실은 무엇을 말하느냐? 시장에 새롭게, 그죠? 새롭게 들어오는 뭡니까? 신규 자금이죠. 그죠?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시장의 주식에 대한 뭡니까? 시장의 관심입니다. 그죠? 관심이 늘어나면은 거래가 늘어나게 돼 있고, 새롭게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은 거래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새롭게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시장의 관심사가 주식에 별로 없다는 이야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매수세가 취약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전강후약. 미국의 주가가 올라봤자 개장 초반에 반짝 올랐다가 오후 들어서 비질비질 빠져버린다라는 말이 됩니다. 제가 쓸데없이 그만하고, 그죠? 그게 얼마 따나 현재 삼각형으로 전개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놨잖아요. 그제 우리가 현재 우리를 갖다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지금을 갖다가 우리가 4파로 보자. 그죠? 4파로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를 5로 보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뭐 3에 1이고 3에 2고 그죠? 그 다음에 3에 3이고 3에 4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고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3이 되는데 동그라미 3에 1, 동그라미 3에 2, 동그라미 3에 3 지금이 뭡니까? 동그라미 3에 4다. 그죠? 동그라미 3에 4다. 근데 동그라미 3에 2를 보면 동그라미 3에 2, 요거 2를 보면은 2번하고 4번하고는 달라야 된다. 파동 뭡니까? 변화의 법칙. 그죠? 룰 오브 올터네이션에 따라서 2번 파동하고 4번 파동은 같지 않아야 되니까 2번 파동이 짧게 나타났으니까 4번 파동은 어떻게 해요? 길게 2번 파동이 간단하게 나타났으니까 4번 파동은 복잡하게 나타나야 될 거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3-4로 본다면 그래서 1번이고 2번이고 그 다음에 3에 4가 된다면 결국 뭐가 있습니까? 3에 5가 있으면서 이게 3이 되겠죠. 여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 동그라미 1, 여기가 동그라미 2, 여기가 동그라미 3, 그 다음에 답은 더 반등하면은 동그라미 4, 더 내려가면은 동그라미 5. 따라서 앞으로 한 번 내려가고 반등하지만 또 한 번 더 내려가야만이 하락세가 끝날 기다. 라는 게 계속적인 주장이었죠. 그죠? 주장이었죠. 자, 그러면 이것이 4라면 4번 파동이니까 삼각형으로 전개된 가능성이 전개될 경우가 매우 많죠. 그죠? 삼각형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은 무조건 4번 파동이야. 4라 그래서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삼각형은 무조건 4야. 그러니까 삼각형은 4번 파동이 나타나니까 일단 삼각형이다 그러면 4번 파동이라고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4번 파동이라면 삼각형으로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삼각형은 어떻게 합니까? A, B, C, D, E 이러면서 이렇게 되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 이렇게 되고 E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까지가 4고 지금부터가 5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여기까지가 A, 여기까지가 B, 여기까지가 C, 여기까지가 D, 여기까지가 E 그러면서 이제 이미 그려두었습니다만은 시나리오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냐. 물론 그럼 무조건 떨어진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죠? 항상 우리는 플랜 A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플랜 B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플랜 A는 뭡니까? 4 중에서 삼각형이다. 그래서 A, B, C, D, E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플랜 A입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노? 가 이제 플랜 B가 되는 거죠. 플랜 B의 다르게 계산할 수 있다면 4는 맞는데 4는 맞는데 4번 파동이 A, B, C로 이어지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C인데 여기가 C의 1번 파동 여기가 C의 2번 파동 지금이 C의 3번 파동이라고 볼 수 있고 또 C의 4번 C의 5번이 되면서 1, 2, 3, 4, 5로 해서 C가 될 거다. 그럴 경우에는
A 있고 B 다음에 C가 이만큼 올라가고 난 다음에 4가 끝나고 5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는 이 플랜 A와 플랜 B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A, B, C, D, E 하고 내려갔느냐 이게 플랜 A 전략이고 그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삼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게 된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플랜 B 혹시 이게 틀렸을 경우에 더 올라갈 수 모른다고 할 때는 좀 더 올랐다가 떨어지는 건데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지금 떨어지나 더 올라가다 떨어지나 어차피 저는 2134 이하로 내려가는 하락 파동이 있어야 끝날 거다. 물론 그것도 끝난 거 아니죠.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는 파동이 더 있으니까 아직은 멀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2134는 무너질 거다 하는 이야기 됩니다. 그러면 플랜 A로 해서 삼각형이 될지 아니면은 A, B, C 중에서 1, 2, 3, 4, 5로 되는 쪽으로 될지 어느 어떻게 하느냐 위를 넘어가면 1호 위로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1, 2, 3, 4, 5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 그죠? 반면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요 점을 지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삼각형으로서 A, B, C, D, E 쫙 내려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거다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현재 하는 꼴을 보니 시장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오늘 주가도 미국 시장에 올랐는데 불구하고 아침에 계산가에 비해서 오후에 빌빌 밀리면서 전강 후약이 된다거나 거래량도 다시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을 볼까요? 거래대금 뭐 어제보다 조금 늘었습니다만 뭐 그냥저냥 이런 꼴이 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스토리가 한 점으로 몰리는 주가가 A, B, C, D, E고 되면서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공산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현님 질문은 뭔가요? 연준에서 예전엔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를 이야기하더니 요즘은 양적 완화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양적 완화는 안 하는 건가요? 양적 완화가 이거 뭡니까? 양적 완화가 아니고 양적 뭡니까? 축소, 양적 축소 완화가 아니고 반대겠지. 그죠? 그러니까 양적 퀀티테이티브 테이퍼링. 옛날에는 양적 완화였으면 양적 완화는 뭡니까? 돈 푸는 거고. 네? 돈을 살포하는 거다면 이제 양적 테이퍼링 퀀티테이티브 그죠? 퀀티테이티브 양적 테이퍼링은 돈 살포를 갖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거죠. 걷어들이는 거. 그죠? 걷어들이는 거. 플랜 B가 독일처럼 그렇다고요? 예, 뭐 독일 차트는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현재 연준에서 FRB에서 FOMC에서 1번 금리도 올리고 2번 자산 축소 말씀드리는 안 하겠어요. 자산 축소. 그죠? 현재 자산 축소는 패드가 가지고 있는 트레저리 반드를 시장에다가 매도하고 시장에다가 매도하고 시장으로부터 달러를 뺏어오는 거죠. 그죠? 시장으로부터 달러 뺏어오는 거. 이게 양적 축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산 축소. 이게 지금 이상현님 말씀하신 대로 양적 완화라고 말씀하시는 게 양적 완화가 아니고 양적 완화는 돈 푸는 거고 지금은 양적 축소 내지는 양적 테이퍼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한다고 했으면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한 달에 막 200억 달러인가요? 계속적으로 그 자산을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차곡차곡 줄여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자산이 또 어제 제가 강의하려고 했던 자료를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한 데 가서 강의하려고 했던 자료를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요. 또 빨리 나와봐라. 어디 갔나? 중앙은행에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잘 보시면, 중앙은행의 자산 트렌드를 잘 보시면요. 거기에 근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FOMC든 또는 뭐든 간에 확실하게 전화드리겠습니다. 누구세요? 확실하게 그 중앙은행의 그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볼까요? 이거군요. 환율 및 금리 변동에 대비하라 해가지고 제가 그 동국대학교 가서 공덕 대학원에서 가서 강의할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어디에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디 있냐니까 여기군요. 네,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은행의 자산이거든요. 총자산이거든요. 그죠? 중앙은행 총자산인데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의 자산을 잘 보시면 중앙은행의 자산을 잘 보시면 이게 BOJ 이만큼들 이까지 늘었다가 BOJ 줄어들고 있죠. FRB 이게 실선입니다. 실선. FRB 이만큼 늘렸다가 페드가 이까지 늘려놨다가 지금 들어서 최근 들어서 자산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ECB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자산을 줄이고 있다는 그런 증표는 안 보입니다. 한국은행입니다. 그런데 ECB도 유럽중앙은행도 줄이고 있고요. BOJ도 줄이고 있고요. 페드도 줄이고 있고요. 다 줄이고 있습니다. 자산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갖고 있는 트레저리 빌이나 트레저리 반드나 국채를 시중으로부터 사고 대신에 돈을 팔아가지고 또는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샀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으로 봐서는 국채 자산이 빵빵하게 이만큼 늘었는데 그걸 최근 들어서 시장에다가 다시 국채를 팔고 시장에 있는 달러를 흡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지금 워낙 금리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금리 0.5%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죠?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이 문제가 아니고 빅 스텝, 심지어 뭐 울트라 1% 올리는 거 이런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그 때문에 자산 축소가 QT, 그죠? 퀀티테이티브 테이퍼링이 시장에서 잠시 관심이 적어드는 것이지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보다시피 그 차트를 보더라도 중앙은행의 총자산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말씀드렸듯이 뭐 겨냥전향, 그죠? 겨냥전향인데 여전히 아무래도 저 생각으로는 A, B, C, D, E가 되고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가 좀 그럴싸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수적 차트가 어디 가버렸나? 이건가요? 낙관적 차트이고 이게 보수적 차트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을까요? 자, 낙관적 차트밖에 없네. 자, 이거 보면은 그죠? 이거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게 낙관적 차트가 아닙니다만은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릴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뭡니까? 4라고 보고 있잖아. 그죠? 4. 가로 3에 1, 2, 3, 이까지가 4였잖아요. 또 4도 삼각형이잖아. 그죠? 삼각형이잖아. 따라서 이번에 나타나온 요 좁은 이것도 결국은 삼각형으로 될 공산이 높지 않냐. 왜? 이것도 4번 파동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4번 파동이라서 삼각형이 되는 것처럼 지금도 삼각형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코스피 지수 오늘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소폭 밀림도 끝났습니다만은 여전히 삼각형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올라도 별로 즐거울 일이 아닌 것처럼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별로 슬퍼할 일도 아니고 그냥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삼각형이 한꺼번에 쉽게 깨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 계시다가 항상 독일이 그래 했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1, 2, 3, 4, 5가 5로 되는 이런 시나리오 1, 2, 3, 4, 5가 되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는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게 이 밑으로 깨지고 나면은 A, B, C, D, E가 되는 이런 시나리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은 좀 더 오르고 와장창 빠지나 지금 여기서 빠지나 어차피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등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랠리 전략을 쓰자. 반등한다 그래서 buy on dips 전략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줄여가면서 언제 이 2134m로 내려가는 이런 데서 아래쪽에서 한번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삼각형이라고 그리기에는 좀 그림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좁은 범위 안에서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것은 바운더리 라인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서 바로 주지 않는다고 말하기에는 현재 RSI가 너무나 중립적이다 보니까 중립이죠. 그죠? 오늘 RSI가 48밖에 안 돼요. 48이라는 이야기는 뭐 70 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30m 내려 70이나 30m로 내려가야 뭔가 신호가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냥 중립 신호니까 이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애매한 상태에서 좀 더 방향이 움직일 때까지 확실해질 때까지 더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똑같죠. 그죠? 코스피도 오늘의 RSI가 얼마가 됩니까? 47이죠. 그죠? 코스닥은 RSI가 48이고 코스피는 RSI가 47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70근처까지 갈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서 30m로 내려갈지 각각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좁은 움직임이 나타난 다음에 뭔가 위쪽에 저항선을 깨거나 아래쪽에 지지선을 깨거나 둘 중에 하나를 깨면서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그라미 5가 하락의 마지막 파동인가요? 그렇죠. 동그라미 5가 하락의 마지막 파동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5가 마지막 파동이라고 봅니다. 제가 낙관적 비관적 써놨는데 지워져 버렸네. 제가 비관적 시나리오를 그래두었는데 그죠? 여기에 낙관적 시나리오와 그죠? 낙관적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 비관적 시나리오 제가 그려두었는데 없애버렸네요. 날라가 버렸습니다. 날라가 버려가지고 새로 써야 되겠는데 새로 그림을 나중에 이게 강의 끝난 다음에 새롭게 글을 써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다시 여기서 해보죠. 우리가 여기를 5로 봤는데 5가 아니었죠. 그죠? 여기가 뭡니까? 여기다 쓸게. 우리가 여기를 A로 보고 여기를 B로 보는데 그죠? 여기가 네모 1이고 여기가 네모 2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네모 3면이고 여기가 네모 3이었죠. 그죠? 그죠? 그럼 여기가 네모 4였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네모 5에 어딘가 와 있죠. 그죠? 네모 5에 어딘가 와 있죠. 그 중에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에 1, 동그라미 3에 2, 동그라미 3에 3, 동그라미 3에 4,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에 5가 있고, 마지막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3에 3. 동그라미 3. 그 다음에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가 있으면은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가 이번 5번 파동의 마지막이죠. 그죠? 5번 파동의 마지막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렇게 되려면 한번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야 되니까 아직까지 이 마지막 동그라미 5번 파동
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한번 여기서 떨어지고 반등하고 한 번 더 떨어져야 그게 동그라미 네모 5번 파동의 동그라미 5번 파동이 되면서 이게 마지막 하락, 소위 말해서 3300에서 출발했던 이 파란만장한 하락 파동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대 원화 환율을 봅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그죠? 미국 시장에서 간밤에 그 달러대 원화 환율이 상당히 많이 상승세로 됐고요. 그래서 장중에 오늘 그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제가 보고 있는 이 외환 속보에 장중에 환율이 1444원까지 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이십니까?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따다다 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 런민비, 위안화, 그죠? 위안화도 왕창 올랐습니다. 위안화가 내가 버렸나? 위안화가 빨리 못 찾아. 위안화가, 있군요. 네. 위안화도 7.36까지 갔으니까, 이게 CNH입니다만은, CNH. 위안화가 7.36까지 가면서, 이것도 사상 최저치는 아닙니다만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안화 연중 최저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연중 최저치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분위기 뒤숭했는데, 보다시피 오늘 음설이 나타나면서 조상장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한군의 개입은 같아 보이진 않고요. 분차트를 잘 보면요. 네? 분차트를 잘 보면 아침에 계산가, 여기 아침에 9시입니다. 아침에 계산가부터 1044원에 출발하자마자 그때부터 밀렸다가 반등하면서 밀렸는데 이게 한군의 개입 같은 그런 냄새가 잘 없어요. 이 길다란 짱대 양선, 이거 굳이 개입이라 그러면은 초반에 이만큼 좀 빠진 거, 그 다음에 이런 정도로 개입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길다란 짱대 음선 나타나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것도 여기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군의 개입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한군의 개입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간에 장중에 1444원의 계산가는 같지만 아무래도 위쪽으로 1450원 이 바로 위에 많이 보이고, 위쪽으로 1450원이 바로 위에서 많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레 겁을 먹고 위에서 아마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슬슬 오늘이 25일이죠. 그죠? 10월 25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체들의 수출 물량, 내고 물량이 기업체 수출 달러가 수출하고 받은 달러 대전이 시장에서 매물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항상 월말쯤 되면은 기업들이 달러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보면은 1450원이 당장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업체 물량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달러 환율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같은 차트제이들이야 차트 보니까 RSI가 여기서 매도하라 그랬네. 맞습니까? RSI가 매도하라 그랬네 한 이후에 여전히 고점은 높아지지 몰라도 RSI의 고점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0선을 돌파하면서 70선을 돌파하면서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환율의 경우에는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뭡니까? 이것도 혹시나 이렇게 되지 않겠냐, 삼각형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삼각형이란 것은 이거는 조정 파동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락하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이 고점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삼각형으로 보기에는 저도 말씀드렸듯이 다소간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로 봐서는 RSI의 매도 신호과 그 다음에 위쪽에 1450원에 대한 불안감 위쪽에 한계가 돼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됩니다. 해외에서 달러 인덱스도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점점 고점이 내려가고 있고 RSI도 내려가고 있으면서 서로 아래쪽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달러 인덱스도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밀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러엔 같은 경우에도 달러엔도 어제 150일까지 갔다가 어제 설명드렸듯이 BOJ가 일본 중앙은행이 아무런 코멘트 없이 갑자기 시장에다가 오장창창창 달러를 팔아제끼는 바람에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을 보다시피 이렇게 크게 그죠? 크게 떨어뜨렸던 그 역사가 있죠. 그죠? 이만큼 이게 분명히 개입이에요. 이게 개입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개입이에요. 인데 개입이 떴는데 이후에 개입 이후에 또 한번 지박았습니다만은 현재는 위로 올라가기에는 또 개입 나올 것 같으니까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밑으로 빼기에는 일본의 금리는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 일본의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자가 없으니까 그죠? 자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런 상태에서 엔화는 계속적으로 비질거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뭡니까? 아직까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기 전반적인 분위기는 쉽게 내려가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기는 당장 눈에 보인다. 그죠? 위쪽이 눈에 딱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뭐 대충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 간밤에 상하이 시장 설명했죠. 그죠? 상하이 시장하고 홍콩 시장. 이거는 그 시진핑 3기로 인해 가지고 시진핑 3기가 전부 다 몽땅 다 전에는 뭐 공청도 있고 테다당도 있고 그다음에 샹하이방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파들이 보수와 혁신 개혁이 나름대로 균형을 봐주는 보수한 4 대신에 5 그리고 개혁 2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 와중에 개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나머지 2마저도 다 쫓아내고 몽땅 다 지금은 시진핑의 시지아진 뭡니까? 시진핑의 일가의 군대 저편 오늘로만 중앙상무위원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제로 코로나 전략 작전이라든지 등등으로 보아서 경제에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감이 주가의 상하이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혹은 차트로 말한다면 그냥 RSI 뭡니까? 이동 일목균형표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반등했으나 RSI가 반등했으나 기준선 거쳐같이 딱 왔으니까 나름대로 목표는 달성된 거 아니겠느냐 싶기도 하고요. 그죠? 자, 비트코인 뭐 별볼이 없다는 이야기가 어제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마찬가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그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또 매수니까 올라가긴 하겠으나 구름 밑에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기는 사되 어떻게 사라고요? 조금만 사라. 조금 저거 왜 이래? 그죠? 조금만 사시라. 그죠? 아이고 왜 이러냐 이거. 조금만 사시라.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